안녕하십니까. 산바선 농원입니다. 오늘 9월 18일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영상을 좀 자주 올렸어요. 왜 영상을 자주 올렸냐면은 대부분 이제 지금들 고추 영상도 많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작황도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안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댓글 중에서 제가 댓글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선택한 품종을 갖다가 가지고서 재배도 하셨는데, 제 영상 중에서 이제 보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추는 3가지를 품종을 심었는데 열과가 심한데 사장님네 고추밭은 열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게 나중에 영상을 올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고추하고 좀 작황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추 따다가 불현듯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과가 왜 생기냐면, 열과는 말 그대로 우리 열상이라 그러잖아요. 뭐 자상이란 말도 있고, 뭐 베인다는 뜻인데, 자상 같은 베인다는 거고, 열상이라는 거면 찢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한 생각을 해봤어요. 고추 따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늘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늘 고민거리겠죠. 열과도 저도 경험 다 해봤고, 그리고 어떤 품종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다각도로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경험한 제 경험으로는 뭐냐면은, 이유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예방을 하려고 나름대로 되게 조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찌 보면 이 열과라는 것은 일종의 생리장애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생리장애를 갖다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지면서 왜 열과가 생길까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열과 생긴 원인에 대한 자료들은 많을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그런 이론적인 거 아니고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지금 종자도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같은 밭을 심어도 어떤 고추는 열과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고추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절대 고이면 안 돼요. 물이 올해 진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희도 지금 어찌 보면 늦장마가 이게 무슨 스콜식으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수분이 항상 과하게 멀칭이 아니라 두둑이라든지 그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게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종자도 있고, 일단 배수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재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비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질소지 같은 경우는 생장을 많이 시키는 이제 성장을 이제 과일 신장도 있고 나무의 수세를 잡는 역할도 하는데, 질소질이 과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 열과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이제 고추에 크랙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붕서결핍이요. 붕서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수분이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크랙이 이제 저희 고추는 지금 깨끗하죠. 저희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새 상자인데 여기 이제 붕서결핍이 없어요. 지금요.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랙이 갔다. 만약에 여기 크랙이 갔다. 그러면
빗물까지는 아니어도 수분이 항상 글로 침투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과습이 발생합니다. 고추 열매 자체에.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사람으로 따지면 염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골마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과가 발생합니다. 열과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선형 열과도 있고 뭐 길게 발생하는 원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수분의 그 편차가 심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제 고추 그 뿌리에 항상 일정한 정도의 수분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거기다 고추 키우려다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열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터지고 금이 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꾸준한 관리하고 애초부터 배수라든지 그리고 종자 선택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늘 경험하는데 저도 해마다 한 6가지 종자를 제가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고추는 이건 진짜 생각 외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올해같이 비가 자주 오고 온도는 높고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적응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품종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줄일 수 있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붕사 결핍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붕사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토양 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추 농사가 한두 달 짓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을 하다 보니까는 한 겨울부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분의 편차를 갖다가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좀 식물을 좀 튼튼하게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 위주의 질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질소 위주의 작물 시비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질소 인상 가리부터 미량요소까지 꾸준하게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 하나 소홀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같은 뭐냐면은 제가 첫 취비로 질산칼슘을 관주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칼슘의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더 좋고 과일 품질을 좋게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론상으로요. 근데 똑같아요. 칼슘의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 고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명장 칼타니 고추인데 분무에도 지금 엄청나요. 저는 이게 지금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가 좋아요. 단단하고 과가 좋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고추 품이에요. 한 품이 지금 이게 1m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이제 두둑 자체를 넓게도 하는데도 이게 지금 거기서 1.5배 이상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품이 엄청 넓은 거죠. 그리고 속에까지 고추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다 보면은 환경을 갖다가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온도 조절을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차광을 하지 않는 한. 근데 저 역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뭐냐면은
수분 관리와 양분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미량 요소 같은 경우를 갖다 제가 올해 연면 시비를 갖다가 기존에도 제가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는 한 3배 정도 늘렸어요. 그럼 뭐냐면 뭘 갖다 연면 시비 했느냐가 또 궁금하시겠죠? 거기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칼슘하고 미량 요소, 그리고 이제 고온기라든지 이럴 때 아미노산하고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돈 들이고서 돈이 되겠느냐. 너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농사 못 져요. 대신에 뭐냐면 그런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할 때보다 그 수익은 훨씬 배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뭐냐면은 텃밭 하시고 이제 고추를 좀 심으신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여기 주변에서도.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방지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뭐 고민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물 주는 것도 힘들고 어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으면 고추 농사 짓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고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분 같은 경우들이 저보다 양분 공급을 잘할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고추 기술이 저보다 나을 일도 없잖아요. 저는 늘 고민하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럴 때 하실 말씀드리면 품종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고추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러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제대로 져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지 내가 뭐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품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력의 문제일 수도 될 수도 있고, 내가 게을러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추 농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그렇다고 고추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도라 그러면 지름길을 얘기하죠. 농사 지름길 없어요. 농사가 어쩌다 잘 되면은요, 그거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늘이 도와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예로 열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열과뿐만이 아닙니다.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봄에 뭐 저온의 문제도 생기고 고온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종자 탓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자도 중요한데, 근데 뭐냐면은 종자를 탓하기 전에 내가 농사를 어떻게 졌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종자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마다 늘 아쉬움이 남아요. 올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도 내가 게을렀나, 근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적어도 전년도에 내가 뭘 잘못해서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개선하는 걸 갖다가 반복을 한다 보면은 좋은 농사꾼, 훌륭한 농사꾼, 그런 농사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봄부터 겨울부터 미리 리스크가 뭘까, 고추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고추 농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뭔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해서 농사를 지면은 내년에는 좀 더 낫고 내후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건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는다, 고추 농사 그런 비법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건방진 것 같고, 제가 전하는 그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까봐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정도로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이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엔 답글 형태로 좀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